2020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며 화제를 모았던 샤를리즈 테론 주연의 영화 올드가드를 기억하십니까? 불멸의 전사들이 등장하는 독특한 설정과 샤를리즈 테론의 카리스마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기대하던 속편이 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 평가는 7월 4일 현재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오늘은 이 점을 중심으로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드가드2의 부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리지널의 성공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단연 샤를리즈 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키가 훤칠한 데다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테론은 수천 년을 살아온 불멸자의 리더로서 완벽한 캐릭터 매치를 보여줍니다. 초능력은 없지만 도끼와 검을 휘두르면서 근접전을 벌이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두 번째는 불멸자라는 독특한 설정입니다. 어벤져스와 같은 초능력자나 아예 종이 다른 뱀파이어와 달리 신체적 능력은 인간과 똑같지만 상처가 복원되고 죽지 않는다는 특성이 새롭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이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수천 년을 살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고통, 영원히 사는 삶이 과연 축복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커의 배신 과정을 통해서 다룹니다. 2편이 1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 이외의 장점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앤디와 불멸자 팀은 CIA의 의뢰를 받아서 무기 브로커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의 최종 구매자가 나일이 꿈에서 본 여자 디스코드임이 밝혀지는데요. 디스코드는 바다에 갇힌 꾸잉을 건져내고 그녀의 복수심을 부추겨 앤디와 대적하게 합니다. 꾸이는 팀에서 쫓겨난 채 방황하고 있는 부커를 납치해서 앤디를 유인합니다. 꾸이는 약속 장소에서 앤디와 만나 격투를 벌이고 나일은 디스코드를 만나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앤디는 디스코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국에 은둔 중인 불멸자 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스코드와 꾸이는 인도네시아 핵시설을 점령해서 앤디 팀을 유인하죠. 출동 전에 불멸 능력을 앤디에게 넘긴 부커는 전투 중에 사망하고 팀원들은 전부 디스코드에게 끌려갑니다. 현장에 남은 앤디와 꾸이는 화해를 하고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장면으로 결말이 끝납니다. 올드가드2는 1편을 연출한 지나 프린스 바이스우드가 떠나고 빅토리아 마호니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마호니는 장편 영화 연출 경험이 한 편에 불과한 데다 흥행작도 딱히 없는데 어떻게 이 작품 감독으로 선정됐는지 의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지나 프린스 바이스우드의 연출력이 훨씬 뛰어나 보이기에 그녀의 공백이 2편 흥행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편과 다른 점은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1편에 잠깐 등장했던 꾸인과 불멸자의 시초라고 하는 디스코드가 등장합니다. 꾸인은 앤디의 파트너였지만 500년 동안 바닷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듭하며 괴로운 삶을 이어온 인물인데요. 2편에 나올 것이 확실시된 캐릭터였기에 그녀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건 애매한 쿵어뿐이었네요. 디스코드는 앤디의 행동에 이의를 가진 인물입니다. 인류가 불멸자들에게 저지른 악행들을 보면서 분노한 나머지 앤디가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개봉 전에는 우마 서먼과 샤를리즈 테론의 대결이 화제를 모았지만 정작 영화에서는 인도네시아 핵시설에서의 근접전 이외에는 없습니다. 킬빌의 우마 서먼을 떠올리게 하겠다는 듯이 디스코드의 손에 장검을 쥐어주는데 액션 자체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꾸인과 디스코드, 새로운 캐릭터들이 이 편의 매력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 역할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네요. 올드가드2의 액션은 초반 카체이싱 추격 장면이 그나마 눈에 띌 뿐 이후에는 차별점이 없는 결투 장면들만 이어집니다. 근접 격투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합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하고 총을 사용하면 될 장면에서도 굳이 도끼나 칼 등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서 시청자를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도입 장면에서 저택 침입 작전은 20명에 가까운 적의 규모 때문에 기척을 숨기고 들어가야 하는데 적의 이목을 돌리겠다고 갑자기 하늘로 총을 난사하며 적을 유도하는 장면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소란을 피우는 의도가 너무나 빤하게 보이니까요. 이 편에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최후의 불멸자 나일의 불멸성 제거 능력입니다.
나일은 상처를 입힘으로써 다른 불멸자의 불멸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앤디가 불멸성을 잃은 이유도 나일 때문이었는데요. 나일이 이 팀에 합류한 이후 수백 번이나 다른 팀원들과 대련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팀원들은 과연 없었을까요? 뭔지 억지스러운 느낌이라 시청자들이 끼워 맞추기식 설정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스코드의 모호한 행동입니다. 디스코드가 꾸인을 건져낸 의도도 모호하고 그녀가 불멸자로서의 능력을 잃었다는 암시만 드러날 뿐 어떻게 능력을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안개 속입니다. 불멸자의 시초라면 뭔가 더 무게감 있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라 실망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꾸인이 앤디를 왜 증오하는지 애매합니다. 자신은 바닷속에서 개고생하고 있었는데 파트너라는 앤디는 그 사이 잘 살았다고 분노한다? 그 정도 인간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꾸인의 분노 이유에 대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도 역시 1편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1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부커의 배신과 그 이유였습니다. 부커는 죽을 방법을 찾던 중에 CIA와 제약회사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자 오랜 숙고 끝에 영원히 사는 자신의 고통을 끝내기로 하고 동료들을 배신하죠. 죽음이 두려운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생각인데요. 이 과정에서 영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죠. 하지만 2편은 이러한 철학적인 사고 없이 액션 위주로 가볍게 전개되고 맙니다. 빅토리아 마우리 감독이 1편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전개였네요. 최악은 결말을 클리프행어로 어정쩡하게 끝냈다는 점입니다. 보면서 와 이게 뭐하는 거냐 라는 소리가 절로 나더군요. 그런데 어쩝니까? 3편이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더구나 볼거리가 많은 지금은 며칠만 지나도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걸 감독만 모르나요? 최근 본 영화 중에서 클리프행어로 끝난 작품들은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은 엄청나게 욕을 먹으며 흥행은 망했고요. 오징어 게임 2 역시 흥행은 했지만 1편에 비해서 평가가 확 낮아졌습니다. 2편은 클리프행어로 마무리하면서 3편을 예고하지만 2편의 부진을 고려하면 제작될지는 의문입니다. 월드가드 2는 1편을 이미 보고 시리즈 완주를 원하는 팬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 1편을 보지 않았거나 결말이 깔끔하게 끝나는 영화를 원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1편을 호평했던 시청자들 역시 기대치를 낮추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리뷰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월드가드 2에 대한 평점은 5.4점입니다.